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어제 XRP가 상승을 함으로써 굉장히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현재 42센트 정도 되어져 있고요. 30센트보다 앞에 4자가 들어있는 40센트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에어드랍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SEC 소송 전망이 낙관적이다 라는 것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개 다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비중을 보자면은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상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XRP 레저 프로젝트에서 에어드랍이 사실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작용이 되어지진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송에 관련된 유리한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올려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0.25% 금리를 인상을 했고 5%가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연도 6%까지 올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자세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일 이슈가 될 것 같은 게 바로 SEC가 트론 설립자 저스틴 선을 고소했다라는 거죠. 저스틴 선도 리플사와 비슷하게 미등록 증권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 조작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기 관련된 거에 대해서 SEC가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리플사는 사기 관련돼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저스틴 선에게는 사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SEC가 중국 쪽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저스틴 선에도 좀 그런 적용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에어드랍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사기에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트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잘 모르고요. 일단은 미등록 암호화폐 증권인 트론, 그 다음에 비트토렌트에 관련돼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트론의 2차 시장을 사기성을 갖고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불법 홍보에 관해서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하니까 리플사하고 조금 비슷한,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SEC가 소송을 걸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SEC가 이 트론하고 리플사하고 비슷하게 보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리플사는 오히려 XRP 분기 보고서도 내놓으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트론은 그런 게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SEC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투자자를 위해서라면은 제대로 투자자의 손해를 막는 역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SEC는 투자자들보다는 회사들을 때려잡는 이런 역할만 좀 하는 게 보여져가지고 답답하고 아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SEC가 트론에도 이렇게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이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SEC가 또 어떤 프로젝트에 고소를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깥에 잔디 깎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계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파리에서 블록체인 위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0일에서 24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서 리플사의 대표인 모니카 롱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로 나서게 되고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니카 롱이 리플사의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스피커를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뜻깊은 어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요 파리 블록체인 위기에서 스폰서로 나서는 것들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은 리플사 보이죠. 그리고 서클도 보이고 스텔라도 보이고 많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도 보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보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스닥이 여기서 스폰서로 쓰고 블록체인 위기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폐 관련돼서 증권으로 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이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렇게 스폰서로 서 있는 거 보니까 블록체인이 앞으로 미래에 사용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스폰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스폰서들을 보면요, 대부분 거의 다 블록체인 관련된 쪽인데 유독 제 눈에는 나스닥만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보게 됐고요. 이렇게 오늘은 짧게 여러분께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